안녕하세요. 셈법의 이준 변호사. 박재영 세무사입니다. 박 세무사님, 요즘 상속세 개정이 한창 뜨거운데 이게 세수 부족 상황에다 부자 감세다, 이런 갑론을박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먼저 이 상속세율을 30%로 인하를 한다고 하는데 현재 상속세율이 어떤 상황인지 알 수 있을까요? 현행 상속세 최고 세율은 50%로 2000년에 45%에서 50%로 상향된 뒤 20년 넘게 유지되고 있는데, 상속세 과세 표준이 30억을 초과할 경우 50%의 세율이 적용이 됩니다. 이 논의가 뜨거운 이유는 화폐 가치가 20년 전과는 확연히 다른 상황인데, 세율에 관한 개정이 지금까지 한 번도 되지 않았다는 게 비합리적이라는 것이죠. 이 부분은 저도 동의를 합니다. 20년 전 30억과 현재의 30억은 느낌이 다르죠. 제 유년 시절에는 3억만 가지고 있어도 평생 놀고 먹고 산다고 했는데, 지금은 3억을 들고 평생 놀고 먹겠다고 그러면은 미친놈 취급을 받겠죠. 그래서 개정의 방식이 세율을 낮추는 방식이 있고, 과세 표준을 물가 상승률에 맞추어 높이는 방식이 있는데, OECD 최고 평균 세율인 26.1%에 맞추어 상속세 최고 세율을 30%로 조정하겠다는 내용입니다. 이렇게 되면은 상속세 세수가 부족해서 국가 재정이 어려워지는 것은 아닌지 또 좀 걱정이 되는데요. 2023년 전체 국세 수입은 344조 1천억이고, 이 중 상속세 세수는 14조입니다. 전체 세수의 5%도 안 되는 수치죠. 나라의 도둑놈이 좀 없어진다면 충분히 무의미한 수치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상속세 및 증여세가 부의 되물림을 억제하면서 국가가 걷어들인 세수로 저소득층 등에게 부의 재분배 측면으로 작용을 한다는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상속세 및 증여세는 그 성격상 이미 세금이 부과된 소득입니다. 부모님 단계에서 세금이 부과된 잉여자산을 자식들에게 증여 또는 상속을 할 때 자식들 단계에서 또 세금이 부과가 되니 이게 이중과세다라고 주장하시는 분들도 많은데, 세금의 논리로 보았을 때 부모님의 소득 활동에 따라 과세된 세금과 자녀 단계에서 소득 활동 없이 무상으로 과세된 세금은 엄연히 다른 것으로, 과세 대상, 즉 세금의 부과 성격부터 납세자부터가 다르기에 상속 증여세의 존재 자체를 부정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상속 및 증여세를 부과함으로써 부의 대물림이 억제된다는 말과 상증세 수입을 국가가 서민들에게 복지 재원으로 사용하여 부를 재분배한다는 논리는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일단 부의 대물림은 이미 자녀들의 교육 단계에서부터 발생하는 것이기에, 부의 대물림을 논하기 위해서는 대한민국 사교육부터 소멸시키고 이야기했으면 좋겠고요. 국가가 부를 재분배한다는 논리도 상속 및 증여세의 국가 세수입을 특정한 목적에만 쓸 수 있는 세목으로 정한 뒤 이야기했으면 합니다. 즉 상속세 수입을 서민의 자녀 교육 목적으로만 쓸 수 있게 정부가 예산을 편성한다면 부의 재분배 효과가 있다고 봅니다. 예산 집행은 부의 재분배와 관련 없이 하면서 상속세로 부를 재분배한다는 주장은 진정한 부의 재분배에 관해 깊이 고민하지 않았으며 국가 예산 정책에 전혀 지식이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유산세와 유산취득세라는 이야기도 나오는데 이게 어떤 내용인지 간략하게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재 대한민국은 유산세를 적용하고 있는 것으로, 피상속인, 즉 돌아가신 분을 기준으로 사망일의 총 상속 재산을 상속세 과세 대상으로 하는 것입니다. 간단하게 자녀들끼리 어떻게 나누더라도 돌아가신 분의 상속 재산은 변하지 않기에 유류분 청구 소송이 총 상속세에게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그러나 유산취득세를 적용하게 되면 돌아가신 분이 기준이 아닌 상속인별로 취득한 상속재산 가액을 기준으로 상속세액이 개별적으로 결정되기에 유류분 청구 소송이 총 상속세액에 영향을 미칠 수가 있죠. 상속인들이 개별적으로 받은 상속재산에서 세금을 개별적으로 부담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현재 대통령실에서 꺼낸 상속세 30% 인하가 거대 야당의 도움 없이는 입법화가 될 수 없는데요.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상속세 인하에 부정적이죠. 더불어민주당에서 세수 결손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세수 기반을 허무는 정책이라고 비난하지만, 이재명 대표님의 전국민 25만 원을 지급하기 위한 예산이 13조 원을 넘습니다. 한 해 상속세 세수입
14조와 맞먹는 수치입니다. 더불어민주당에서 이재명 대표님의 25만원 정책을 비난한 적이 없죠. 위에서 말했듯 국세 수입의 5%도 안 되는 상속세가 세수 기반을 허문다는 말은 이해하기 어렵고요. 부자 감세로 서민들이 어려운데 부자들의 세금을 왜 깎아주냐고 주장하는데 글쎄요. 저는 대한민국 사회를 가장 병들게 하는 게 갈라치기라고 생각합니다. 굳이 부자와 서민들을 갈라치면서 정치적 이슈로 몰고 갈 필요가 있을까 생각합니다. 분명히 지난 20년 이상 대한민국은 엄청난 경제 성장을 하였고 그에 따라 화폐 가치 및 부동산 가치 등이 엄청나게 상승하였습니다. 20년 전의 30억과 현재의 30억의 화폐 가치가 엄청나게 다른 이 상황에서 분명히 세법 개정 논의가 필요한 상황이라 생각하고요. 이게 박 변호사님 이거 참고로 대구 분이십니다. 이거 하나 분명히 할게요. 저 홍준표 시장님 별로 안 좋아합니다. 시장님, 이 시국에 박정희 동상이 웬 말입니까? 제발 좀. 오늘의 주제 상속세 관련해서 박쌤님께서 좋은 말씀 해주셨는데요. 세무적으로 상속세 관련 문제도 중요한 부분이지만 법률적인 상속 문제도 중요하다는 것은 모두가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관련한 분쟁도 요새 유류분 판결 때문에도 그렇고 지금도 많고 앞으로도 많아질 것이기 때문에 미리 대비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세무적, 법률적으로 종합적인 컨설팅이 가능하기 때문에 저희 법무법인 기성이나 카카오톡 채널 셈법으로 문의 주십시오. 저희가 속 시원하게 풀어드리겠습니다. 확실한 셈법을 짚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